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허락한 만큼만 돈을 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사람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도, 결국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당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저서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와 함께 제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기부여 연설가였던 얼라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대가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태도란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닙니다. 태도는 일이 꼬였을 때, 예상치 못한 실패와 마주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당신이 역경 앞에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짜 태도입니다. 계획이 잘 풀릴 때야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여유 있는 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엉망이 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터져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짜증을 내고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까? 이 정도면 포기하자고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으며 일어설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그 순간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던 그 조용한 속삭임. 바로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고 당신의 진짜 태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당신이 품고 있던 기대에 따라 말입니다. 오늘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날에는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도 한 번 더 시도해 보려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당신의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결과까지도 바꿔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안 될 거야. 기대했다가 또 실망만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은 어떨까요? 일이 잘 풀려도 뭔가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금세 짜증이 밀려옵니다. 태도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기대가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결국 나의 하루를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진짜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단순히 말로만 끝내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는 태도를 제가 먼저 선택합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했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품었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기대했던 그 마음을 지켜내려는 태도,
바로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놀랍도록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회피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과 처한 상황은 모두 과거에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 모습 또한 당신이 어떤 기대를 품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린 건 부모님의 영향이야. 나는 원래 돈이 없어서 안 돼. 내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하잖아.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변명이라는 이름의 흰토끼 말입니다. 갑자기 웬 흰토끼냐고요? 이것은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가 쓴 한 단편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집 뒷마당 어딘가에 행복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을 찾는 동안 절대 흰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뒷마당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흰토끼를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끝내 찾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 속 흰토끼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변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이들 돌보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이걸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런 수많은 자기 합리화와 핑계들, 그럴듯한 이유와 현실적인 회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당신 안에 살고 있는 흰토끼입니다. 그리고 이 흰토끼야말로 당신의 성공을 가장 은밀하게, 가장 교묘하게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만약 당신과 비슷한 조건과 한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 성공했다면 당신의 그 모든 변명은 그 순간 무력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해낸 일이라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귀 기울이고 있는 그 흰토끼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흰토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냥하는 것뿐입니다. 흰토끼를 사냥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든 변명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작은 준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는 핑계가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안 돼라는 자기 부정이 속삭일 때 먼지 같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태도와 선택입니다. 흰토끼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목소리를 뛰어넘을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허용한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자아가 허락한 딱 그 수준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허락한 만큼만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미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 정도는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몫은 이 정도다 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처럼 당신의 소득 상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벗어나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소보다 10% 이상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당신 손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무의식이 그 돈을 빨리 써버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소비하고 남에게 쉽게 빌려주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심지어 의미도 모른 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스스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 개념이 허락하지 않은 소득은 몸이 아니라 무의식이 불편해합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첨 이전에는 단순한 일용직이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억,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맛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은 불과 2년, 3년 뒤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당첨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작 본인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아 개념은 그대로인데 현실만 갑자기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돈을 벌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더 벌이고 시간을 쪼개고 부업을 시작하고 심지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직까지 고려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현재의 소득이 내 수준이 아니야라는 감각이 당신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소득의 심리적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도달하면 다시 멈춥니다. 더 벌 수 있는데도, 더 잘할 수 있는데도 그 이상은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소득의 안전지대는 자신이 원하는 소득보다 평균 4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도전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는 처음엔 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익숙함이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감옥은 아주 교묘합니다. 당신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럴듯한 합리화로 정신의 에너지를 잠식혀버립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그 순간 당신은 성장 대신 정체를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의도적으로 향상시키면 소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원리를 알고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기준을 재설정한다면 원하는 기간 안에 연소득을 25%에서 50%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얼마짜리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수치나 연봉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큰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까? 더 넓은 무대를 꿈꾸도록, 더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계속 묶어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는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의 숫자판일 뿐입니다. 자신을 1억짜리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은 1억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3천만 원짜리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이상의 기회가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무너집니다. 잊지 마세요. 한계를 만든 건 당신이지만 그 한계를 허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는 수년간 성공과 실패, 그 둘을 가르는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척척 이루어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만과 자책 속에 허덕이며 사는 걸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벤자민 프랭클린, 데일 카네기 같은 위대한 지식인들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수많은 지혜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성공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책은 넘쳐나고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상과 강의, 코칭과 컨설팅이 있습니다. 심지어 검색 몇 번이면 그 모든 정보가 손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노동 인구의 80%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고작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운이 없어서? 환경이 불리해서? 나는 그 이유가 더 단순하고 더 근본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두뇌, 감정, 생각, 사고력이라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성능인 컴퓨터 한 대를 선물했다고 치세요. 그런데 설명서가 없습니다. 설치 방법도 모른 채 수십 개의 포트를 바라보며 막막해하고 어디를 눌러야 전원이 켜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바라봅니다. 주변에 물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겨우 그 기계를 켜는데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컴퓨터의 진짜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냥 켜고 끄는 것만 할 줄 알 뿐 진정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컴퓨터와 설명서가 함께 왔다면 어떨까요? 아니, 전문가가 직접 와서 설치부터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마 하루도 안 돼 그 컴퓨터를 완벽히 작동시킬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두뇌입니다. 약 1.4kg 정도의 이 두뇌는 약 17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매 시간 1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판단과 선택, 창의력까지 조율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설명서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 두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껏 그저 주변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인생의 운영체제를 다시 부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서를 읽는 사람만이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종의 수면 상태 속에서 인생을 흘려보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의식의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거나 예상 밖의 사고나 상실을 겪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깨어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각성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깨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움직이지만 정신은 자고 있습니다. 두뇌는 작동하지만 영혼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잠든 정신은 결코 삶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고 환경에 휩쓸리고 상황에 휘둘릴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자각한 채 당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성찰입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고난, 시련, 실패, 아픔이 모두 성장을 위한 계획된 수업이었다면 어떨까요? 치밀하게 설계된 맞춤형 커리큘럼이었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확한 타이밍과 목적을 가진 퍼즐 조각이었다면 그 조각들이 모여 당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완성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됐다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조차 더 높은 차원의 나가 되기 위한 통과 의뢰라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소모되는 고통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재료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엮어가는 창조자가 됩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과거를 해석하는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하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그렇습니다. 삶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당신이 성장해야 할 이유로 가득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당신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부여받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부디 어제와 똑같이 살지 마세요. 그렇게 당신을 흘려보내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부르는 사람 채널이었습니다.